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사는 마을에 어떤 동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혹은 그런 동물을 지키는 일에 나도 한번 동참해 볼까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쇼트뷰에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에 금개구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는 시민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를 사랑하고 장남들과 금개구리를 사랑하는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 사무국장 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 금개구리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장남들은 대체 뭘까? 무슨 의미를 가진 이름인가요? 네, 저희들도 첫 번째 듣는 질문이 장녀들은 없나요? 그러니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네, 장남, 장녀 할 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장기면의 장, 그리고 연기군 남면의 남, 합쳐서 장남 평야라고 불렸었고, 지금은 그곳이 다 세종시로 개발이 되어서 아주 작은 부분만 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야라고 부르기에는 정말 미안하다. 들로 부르자. 그래서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장기면이었던 장군면과 남면 지역을 합쳐서 이제 장남이라고도 했고, 일대에 있는 이제 넓은 평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신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평야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 들이라고 하자 하면서 이제 장남들이 네. 된 거군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논만 남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주와 지금 세종까지 연결된 부분이 모두 평야였으니까요. 엄청난 면적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아주 작은 부분, 지금 중앙공원이라고 부르는 한쪽 면을 53제곱미터 정도 남겨서 보전지역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개발이 되면서 13만 제곱미터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금개구리가 사는 원형지 논으로 지금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넓은 땅이었던 곳이 이제 대부분 이제 도시화가 되어 버렸고 금개구리 서식지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곳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원래 중앙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오래된 미래라는 컨셉이었어요. 예. 세종중앙을 이제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남겨둔다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개구리가 발견되면서 법적으로 보호 의무가 생겼죠. 그래서 금개구리가 논에서 사니까 논이었던 곳이니까 논을 그대로 원형지로 보존한다는 의미로 유기농법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을 남겨두게 된 네. 것이고요. 금개구리가 이제 멸종 위기종이잖아요. 그런데 네. 금개구리가 대체 뭐길래 우리와 공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왜 네. 보호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 금개구리 소리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개구리 어떻게 소리 내는지 아시나요? 개구리는 개굴개굴. 그렇죠. 개구리는 개굴개굴 하는데요. 네. 금개구리는 쪽쪽해요. 개굴개굴 안 하고요? 네, 개굴개굴 안 하고 쪽쪽 하거든요. 이 금개구리는 새소리 같아요. 이 금개구리가 한국에서만 사는 한국 고유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없어지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금개구리인 거죠. 이 금개구리가 여기 세종에서 살고 있고 이 금개구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 논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건데 개구리가 이 논하고 사이클이 같아요. 봄에 모내기 할 때 물을 대면 그때서야 겨울잠에서 깨어나요. 예. 봄에 일찍 경칩 때 깨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내기 할 때 깨어나고 논농사 할 동안 살고 알을 낳고 키우고 그리고 추수할 때 되면 또 겨울잠에 들어가요. 10월 달쯤 되면. 그래서 금개구리가 논과 함께 생태 사이클을 맞춘 개구리라서 여기 논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논이 있으면서 그리고 흙으로 된 수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초지가 있으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도시는 콘크리트잖아요. 네.
열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열섬 효과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야생동물들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세종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특히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금개구리가 25,000마리나 이곳에서 옮겨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공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특히 세종시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또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중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주신 조성희 사무국장님은 그럼 원래 환경운동가 활동을 하셨던 걸까요? 저는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고향 이쪽이 전혀 아니시네요. 네네. 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천안에 처음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정말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겠다. 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생명, 환경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천안 녹색 소비자 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여성 생명학교라는 걸 했고요. 거기에 이제 나가서 둘째 아이를 들쳤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뭔가 나가서 뭐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래서 들쳤고 나가서 이제 교육받고, 그때 이제 주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학교에 아이들 교육도 다니고.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종에 이사 오면서 세종에 이사 오면서 또 이제 개구리하고 연결이 돼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마침 강의를 듣고 마침 또 세종에 살다 보니 금개구리라는 이런 소중한 우리가 보호를 해야만 하는 것이 있구나, 살고 있구나 해서 지금까지 이제 활동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건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말씀 앞서 해주셨잖아요. 장남들에는 금개구리 말고 어떤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장남들에는 이렇게 금개구리도 살고 있고요. 이렇게 금개구리가 그러니까 금줄이 등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금줄이 이렇게 있는 금개구리가 살고 있고요. 금개구리와 함께 이렇게 삭이라는 친구예요. 정말 살아요? 네, 살고 있습니다. 이야. 특히나 그 해 태어난 삭들이 여기에 와서 사냥 연습을 해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해 태어난 어리삭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멸종위기종인 이렇게 맹꽁이도 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모잠자리, 물방개 이런 친구들도 오고요. 그리고 곤충들도 아주 많이 살고 있고, 겨울이 되면 여기에는 낙곡, 우리 떨어진 벽실을 다 이렇게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든요. 일부러 두시는군요. 네. 농민들이 또 겨울 철새들 먹으라고 벼를 다 베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세요. 그래서 흑두루미가 저희 논에서 거의 8년째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소문났네요. 네. 살기 좋다라고. 이 흑두루미 저희들이 이름도 붙여줬어요. 부부인데 세종이와 장남이라고. 이 친구들이 원래는 장남평야가 흑두루미들이 쉬었다가 가는 곳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개념이죠. 지나쳐가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한번 여기에서 다쳤었어요. 저희들이 치료해주고 나서 매년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겨울을 세종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세종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구나 해가지고 아예 이제 늘 세종에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장남들을 또 지켜봐 오셨잖아요. 뭐 여러 계절이 다 그렇겠지만 언제가 가장 또 아름답나요? 항상 아름답지만 여름에 노을이 정말 예뻐요. 여름 노을이. 지금 노을이요? 네, 여름 밤에. 여름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이 분홍색으로 물드는데, 이때 아파트와 강과 논이 한 번에 찍혀요. 그러면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예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사진 실제로 가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논에 금개구리가 살고 흑두루미도 찾아오는, 참 놀랍기도 한데요. 세종 시민들은 도심 속 자연을 누리는 행복을 또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게요. 금개구리 학교
학교도 있다라고 합니다. 금개구리 학교도 운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식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금개구리가 사는 논에서 배우자. 라는 의미로 금개구리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고, 금개구리가 살면서 다양한 야생동물도 같이 사는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또 논은 사람들이 쌀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렇죠. 가장 소중한 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 대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봄에 모내기부터 가을 추수 그리고 겨울에 철새 먹이 주기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금개구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 학교 학생은 대부분 어린 친구들. 네.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예.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오는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농사 일도 이제 보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또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고 자연의 소중함까지도 배울 수 있는 곳이 금개구리 학교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 아이들은 처음에 사실 모내기를 예로 들면 네. 저희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직접 손 모내기를 하거든요. 그거 다 해봐요, 애들이? 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면 그 이 논흙의 그 느낌, 쭉 빠져드는 느낌을 느끼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 왔다가 처음에는 들어가기 싫어서 막 그랬는데 들어갔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서는 아예 거기서 수영을 했죠. 수영을 하고 이제 나왔더니 목부터 발끝까지 논흙으로 머드팩을 했거든요. 나중에 부모님께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는 후문입니다. 네.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건데 금개구리 보호 활동이 이제 3년이나 되셨다고요. 기억에 남는 활동 이건 잊지 못할 정말 그런 활동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시작은 저희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으로 시작은 3년이 되었지만 금개구리가 발견되고 지금까지 쭉 시민들이 활동을 해왔거든요. 작년 23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탐조를 했어요. 겨울에요? 네.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탐조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눈발이 날리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그 장남들에서 만들어진 쌀을, 벽시를 철새들의 먹이로 뿌려주고 그리고 와서 다 이제 겨울 철새들을 탐조 관찰을 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 친구들이 중심인데 이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새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관찰하고 지금까지 저희와 소통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 금전적으로 무슨 도움을 받고자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널리 나의 이름을 알리겠다 티나는 일도 사실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활동을 이렇게 지속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혹시 영화 수라 보셨을까요? 군산에 있는 새만금에 관한 영화인데 거기를 저희처럼 생태시민조사단이라고 쭉 관찰하시는 오동필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본 죄라고. 아름다웠을 때를 보고 듣고 저희들이 이 금개구리와 많은 생명들이 넓은 평야에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여기를 다 함께 다른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면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모두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이유는 다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연을 지키면 우리 사람들한테도 반드시 도움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죄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민 여러분께 이 장남대 보전 시민 모임 참여하면 어떨까? 이 자리를 또 빌려서 한번 설득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세종시는 특히나 만들어진 곳이라 아파트 숲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없고 건물만 있는 게 꼭 북한 같다고. 아, 그렇게 사는 세종 시민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 도심 중앙에 이렇게 넓게 탁 트인 들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 네.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개구리도 몰라도 되고 네. 곤충도 몰라도 되고 새도 몰라도 됩니다. 오셔서 산책하세요. 산책하면서 아, 자연이 이렇구나. 이 함께 아름다움을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활동은 그 다음 카페와 생물 조사하는 네이처링 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 소식들 올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을 찾아봐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남대 보전 시민 모임의 계획도 들어볼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장남들은 공사 중이에요.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공사 중인 곳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LH와 행복도시 건설청이랑 협조하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생물조사도 하고 이렇게 금개구리 학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야간에 곤충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곤충 조사도 하고 생태공원이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자연과 함께 되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생태공원이 어떤 걸까? 그래서 논이 습지니까 습지 연구회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성희 사무국장과 장남대 보전 시민 모임 여러분이 바라고 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연이 오래도록 지켜지길 충청은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도심 속에 살고 있는 금개구리를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지역의 시민 모임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동물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건 아마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오늘 만난 시민 모임처럼 오늘부터 아주 조그만 관심을 갖고 오늘부터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눈길을 주고 마음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